예,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유가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우리 서민들한테 느껴지는 부담들 적지 않다, 부담스럽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은 뭐 고용지표 힘이 안 좋고요, 경기 흐름도 좀 나빠지고 있고요. 여기에다 유가 상승이라는 악재까지 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이제 한국 내에서 금통위가 열려서 기준금리 문제를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이것도 상당히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좀 악재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좀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단국대 김태규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겠습니다. 교수님, 유가는 하여간 큰 부담인 거죠? 그럼요. 우리는 다 뭐 원유를 수입해서 쓰는 그러니까요. 나라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특히 우리 경우는 이제 제조업회가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직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당장에 우리가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 아마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가계 부담이라는 게 그냥 그렇죠. 그대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유가 얘기를 오늘 이렇게 집중 분석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라는 거 뭐 그렇죠.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유가 문제만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오히려 맞습니다. 유가는 기존에 있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악재들의 악재가 하나 더 추가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좀 보시는 악재 중에서 좀 제일 좀 걱정스럽게 보시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상승세라 그런다라면 사실 뭐 유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흡수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하락세에 있는 데다가 다시 충격이 오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부터 최저임금 이제 쭉 이야기 나와가지고 금년도는 사실 굉장히 지금 고임금 체제 때문에 취업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았습니까? 결국 소비가 이제 그냥 둔화되고 그런데 그다음 지금 거의 예고된 거나 사실이 다름없는 게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 거의 기준금 5% 그쪽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우리가 미국과 이제 격차가 큰데 그걸 방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이 나가기니까 결국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고임금에다가 고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그 미국한테 지금 뭐 자칫하면 뭐 환율 조작국 문제부터 해가지고 큰일 좀 당할 수 있으니까 환율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원화값을 높여놨습니다. 일본에 비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수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 유가 문제가 이제 들어오는데 사실은 유가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게요. 아까 이야기된 거로 이란의 어떤 제재 문제랑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똑같은 문제가 북한과 비슷한 게 이제 핵 문제거든요. 그랬죠. 사실은 이제 미국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란 제재를 하면서 이란 수입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가 이렇게 쉽사리 풀릴 수가 없는 게 이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의 말대로 다시 완전히 입장을 바꾸는 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의 쉘 석유라고 있습니다. 바위에서 캐는 석유. 그러니까 얘네들 경우가 유가가 맞을 때는 이익이 안 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얘들이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고유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그러나 미국 내 일부 산업에 있어 가지고는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석유 채굴 사업 같은 경우는 혜택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고유가 상황을 뭐 예전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좀 사우디를 압박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없어요. 얘기군요. 그 사이에 지금 미국 경우는 쉘 석유 개발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걔네들 경우는 생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랑 이제 비교해가지고 생산할까 안 할까 그러거든요.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우선 이란이 이제 세계 석유 시장에 공급을 안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내 일러가지고 석유 채굴 업자들 경우에서 가지고 채산이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그냥 뭐 이렇게 쉽사리 그 뭐 세계 경제를 고려해가지고 이란 제재를 푼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고유가 부분은 상당히 지속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진짜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고유가에다가 고임금에다 고금리에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금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게 마침 또 내일 금통위가 있는데
뭐 참 제가 좀 질문을 조금 너무 좀 거치게 네.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금리 혹시 오를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내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한국은행이 그 사이에 입장을 바꾸는 게 그게 이제 금융통화위원들이 있는데요. 예. 그쭉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다수가 그 사이에 한국 경제를 좀 낙관적으로 봤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금리 조정 부분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화 환수하는 부분에 좀 소극적인데 지금 뭐 갑자기 바꾸는 것도 그렇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예. 금리를 그냥 갑자기 예고 없이 올렸을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 있어 가지고 이미 주택 지금 담보대출 금리는 올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요, 그건 자동으로 올라가 그렇죠. 버리거든요. 예. 그럼 현재 예를 들어 자영업 대출이 지금 우리 한 600조 정도 돼가지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는 자영업 경우에서 가지고는 뭐 상환이 안 되게 되면요, 네. 결국 문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진퇴양난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올리기 위해서는 아마 사실은 한국은행 독립적인 그런 기구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경제 어떤 팀들, 그러니까 기재부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그걸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올려가지고는 그렇게는 힘들 거다. 예, 어떻게 본다라면 이거는 충격이 너무 클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단은 지금 그런 예고를 하고 예. 한 다음 달 정도나 일단 뭐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올린다. 왜냐하면 그건 좀 지난번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열 총재가 뭐 요즘 금융시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게 이제 신호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럼에도 지금 올리는 건 내일 올리는 건 너무 빠르고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 금통위가 11월이니까 다음 달 아닙니까? 예, 그 정도 올라갈 거로 봐요. 예, 내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뭔가를 들어가지고 사실은 조율도 안 돼 있거든요. 예. 아무리 한국은행 독립기구로 한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 팀들과 어떤 조율이랑이 있어야지 예. 그 고금리 충격을 이겨내지. 아니 아무런 지금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올린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한국은행이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근데 이래저래 어쨌든 뭐 정부에서 뭐 그때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나 뭐 심지어 이낙연 총리까지 뭐 금리를 네.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푸는 상황에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압박이 있었다는 말씀도 좀 저희가 네. 했었고요. 어쨌든 뭐 금리가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다음 달 정도에 결국은 오른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제일 걱정되는 건 역시 좀 전에 설명하셨던 그 자영업자라든가 취약차주들 같은 이렇게 좀 금리에 그렇죠. 예민한 분들이 좀 위험하다 사실은 이렇게 봐야 예, 되겠군요. 금리 올라가면 이제 사실 우리 한 10년 가까이 좀 저금리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리 부담을 별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만일 경제가 좋고 경기가 좋으면 뭐 상환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자영업 경우에서 가지고 전혀 이게 정말 매출은 안 오르는데 예. 이게 상한 부담이 커지면 예.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냥 손 들고 그냥 폐업하는 이런 일들이 더 커질 거고 그렇죠. 일단 대부분 그거를 예. 이 담보를 이게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라면 특히 자영업 경우는요 시중은행도 아니고 제2금융권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이게 만일 대량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주택 담보했던 부분들이 대출 능력이 없게 되면 그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예.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에다가 고유가에다 이런 뭔가 한 고자 들어가는 것들 고원화에다 다 있죠. 뭐 고임금부터 시작이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그럼 자영업자, 네. 가게, 일반 가게, 사실 네. 기업까지 다 어느 경제 주체 하나 뭐 저 빠질 게 없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네. 가중되고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뭐 좀 뭔가 좀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좀 뭔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저는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안이하게 본다. 뭐 정부가 예. 뭐 그나마 이제 오늘 뭐 유류세를 뭐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서둘러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사이에 사실 좀 방만하게 지출했거든요. 재정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세금이 있으니까 방만하게 지출하는 건데. 그러니까 추가 세수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예를 들어가지고 유류세를 대폭 낮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뭐 서민들 입장에서 좀 혜택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유류세 말고도요. 지금 아마 우리 일반 이 뭐 국민들 예. 경우에서 가지고 좀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겁니다. 뭔가가 해가.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죠.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당 기름값도 내려주는구나. 또 뭐는 내려주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막 세금 많이 거두고 하는 이게 제가 보면 능사가 아니고요. 오히려 민간이 소비 심리, 기업의 투자 심리를 키우는데 역점을 댄다.
그렇지 않는다 그런다라면 예. 아까 이 계속 하락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하락세가 더 가파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지금 경제 성장을 예. 뭐 내년도에 대략 2% 중반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사실 2% 중반도 쉽지 않다고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현실로 될 거라 저는 보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있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더 국민들의 또는 기업들의 심리가 더욱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국민들이나 기업들의 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 조금 더 그네들이 원하는 뭔가 대책을 저는 그게 맞춤식으로 굉장히 낼 중요하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요. 결국 이 투자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래 수익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뭐 미래가 바로 안 보이면 투자 안 하는 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란 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측면에 있어 가지고 저는 최근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예. 우리나라 한국의 은행들 해가 7대 은행 해가지고 아니 이거 대북 말이지 경제협력 그거 당신들 제재 위반 아니야? 이야기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를 신중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 지금 단순하게 지금 은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미국이 우리한테 제재 가할 수도 있는 거야? 만일 미국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석탄 수출 때문에 미국은 맞습니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만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 야 그거는 니들 제재 대상이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본다라면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그게 까지 경제적으로 더해진다면. 가가지고 그 경우는 제가 예. 볼 때 아주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 투자 심리나 경제 심리 살리는 데 있어 가지고 예. 특히 지금 이 상황이 예. 말이죠. 순수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인 예. 요인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가 상승도 그렇죠, 금리 예. 문제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국제 경제 협력, 특히 미국과의 그 경제 협력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 가지고 투자 심리를 좀 그러게요. 올려줘야지 네. 기업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제는 심리다. 참 챙겨질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